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잊고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무조건 커야지 좋은 걸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좀 없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강점, 잘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해도 겸손해라, 나대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아마도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서구에서는 자신감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기고 자신감이 없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고 여길 정도로다가 굉장히 자신감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보게 되면은 막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키울지 이런 책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개인의 어떠한 그런 역량이라던가 그런 능력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옆집 엄마랑 나랑 똑같이 아이를 육아하는 엄마예요. 두 엄마의 능력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순위 측정기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비교적 엄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꽤나 정확하고 수학적인 점수로다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장 큰 체스 대회인 월드 오픈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토너먼트식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기면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지는데요. 수많은 경기를 통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무승부일지라도 점수가 높은 사람이 무승부가 나면은 이 사람은 점수가 내려가고 낮은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20년 정도 이상의 체스 경력이 있고 13년 이상을 꾸준히 경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점수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자신의 점수가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4%는 아니에요. 이 점수는 저를 과대평가해줬어요. 라고 말을 했고 21%는 맞아요. 이 점수는 제 능력을 반영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무려 75%가 아니에요. 이 점수는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 기관에서 혹시라도 최근 점수가 반영이 안 됐나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가장 최근 경기는 2개월에서 3개월 전 경기이기 때문에 점수는 잘 반영이 된 상태였고요. 혹시 해서 1년 후의 점수를 비교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5년 뒤의 점수를 비교했는데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굉장히 정확한 건데 말씀드렸듯이 75%나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리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했다고 생각했는지 조사해 봤더니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점수가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능력치랑 자신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75%의 사람들은 자신들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경기를 했을 때 무승부가 나오는 게 거의 당연한데 무조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치하고 자신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랑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균보다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균이 있으면 평균 이상도 있고 당연히 평균 이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균 이하의 사람은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나에 대해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평균 이상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량이랑 자신감은 정말 별도이고요. 자신감이 지나친 거는 비참한 결과를 갖기도 하는데요.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여러분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래 지능이 오히려 딸리니까 범죄를 저지르겠지? 당연히 붙잡히고 미수를 그칠 확률이 높은데 왜 범죄를 저지르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보면은 범죄자들이 되게 지능적으로 움직이니까 범죄자들이 똑똑할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는데 가장 어이가 없었던 예시가 1955년에 피츠버그 강도 사건인데 이 강도는 전혀 여러분 이렇게 변장을 하지 않았대요. 강도면 적어도 눈 두 개 뚫린 그런 마스크는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이상하다. 나 얼굴에다가 레몬즙 발랐는데 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세요? 그 비밀 편지 같은 거 쓸 때 레몬즙을 짜서 붓으로 글씨를 쓰고 말리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촛불 같은 데 비추면 글씨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얼굴에 레몬즙을 바르면 얼굴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어이도 없고 되게 멍청한 생각인데 그 사람은 얼굴에 레몬즙을 바르면서 생각했겠죠. 정말 와 대단한 방법을 썼고 난 절대 사람들 눈에 안 띌 거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힌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우리 왜 경연 프로 많죠 여러분. 뭐 케이팝 스타 같은 거 거기 참가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기도 하는데 그 예선 같은 거 잠깐 보여주면은 정말 웃기려고 나왔나 싶은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도 있거든요. 노래도 정말 못하고 춤도 이상한데 그분들 되게 진지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매력적인 노래를 부르고 매력적인 춤선이 있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고 나오는 사람들.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다가 대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들은 정말 자신감에 차서 나오는 거예요. 기량하고 자신감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췄을 때 정말 위험한데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이 인지도 못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큰 독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건. 그렇다면 언제 제대로 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미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량보다 높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험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실력이 쌓였을 때 그때 제대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 여태까지 내가 나를 되게 과대평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맞는 자신감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높았던 자신감을 낮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직접적인 증거를 마주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때로는 뭔가를 할 때 내 안에서 뭔가 저항이 있고 하기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난 너무 자신감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은근히 높게 평가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로 잘 배우고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싶다면 나에게 주어진 솔루션을 그냥 무조건 아닥하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은근히 밀어낸다는 자체가 내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인물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의 많은 것들 중에서 자신감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고 이 자신감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이 자신감을 높게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자신감 관련해서 물음표가 생기신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